안녕하세요. 아직도 돈 내고 인강대님 후보 아더노 대표 김태정입니다. 오늘도 건강운동관리사 건강체력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성인 남자 표본 100명의 체력 검사 결과를 모집단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본 집단의 체력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단, 모집단의 결과는 정규 분포를 가정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우선은 정규 분포, 그리고 모집단, 표본, Z 점수, 이런 게 나왔는데요. 우선은 이 지문부터 보면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2016년도에도 Z 점수에 대한 문제를 구하는 공식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니까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모집단이라고 하는 부분과 표본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모집단이란 이 연구 대상 전체를 말하고요. 표본은 말 그대로 이런 추출해서 표본을 뽑는 건 표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9세 이상의 한국인 전체 이 투표를 이렇게 조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이 신뢰도가 좀 높은 놈들을 표본으로 뽑아서 이렇게 몇 퍼센트의 확률로 민주당이 당첨될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당첨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 모집단, 표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인구 전체, 표본은 거기서 이제 신뢰도가 높은 이 평균 값을 이렇게 좀 표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규 분포란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정규 분포 혹은 이 가우스 분포라고도 하고, 정규 분포는 수집된 자료를 분포를 근사하는 데 자주 사용하며 그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하여 독립적인 확률 변수들의 평균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자, 우선 정규 분포를 보게 되면 여기 가운데 값이 평균이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의 평균이 90점이다. 여기 90점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점, 10점보다 좀 더 높은 점수가 되겠죠. 97점, 95점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95점 이상인 사람은 몇 퍼센트냐, 이런 걸 구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이 정규 분포를 이용한다.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이런 표준 정규 분포라고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는 이 표준이 평균이 0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표준 편차는 이제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 한다라는 거, 우선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Z값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는 16년도에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점수 빼기 평균, 그 다음 나누기 표준 편차를 하면 Z값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Z값이 1.0이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하면 상위 몇 퍼센트냐,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16년도에도, 17년도 방금 한 문제에서도 이렇게 상위 5%에 속한다 안 속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Z값을 구한다면 이 공식을 꼭 알아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Z값이 1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1.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1.0, 1.0, 1.01, 1.02, 1.0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0.60, 0.61, 0.62, 0.6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아까 1.0이었을 때는 0.8413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1 빼기 0.8413을 하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만약에 한다고 치면 한 16% 정도, 그죠? 16% 안에 상위 랭크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은 16%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상위 16% 안에 심폐주기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521 대 16%, 표본 평균은 541 대 16%, 이렇게 Z값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8, Z값이 1.8일 때는 여기 보면 1.8 여기 있죠. 0.9641. 이것도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하면 0.04인데 이건 상위 4% 안에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Z값이 1.8, 1.0,
0.0, 0.8 이렇게 나왔을 때 Z값이 크다면 상위 랭크 되는 점수도 높다. 1.8은 0.04이기 때문에 상위 5% 안에 속하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사실은 우선은 요거부터 알아보고요. 그래서 Z값에 대한 거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좀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 Z값이 만약에 0일 때는 이렇게 돼요. 50%, 상위 50%. 결국은 50대 50.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Z값이 0일 때는. 그리고 Z값이 1일 때. 소수점 두째짜리로 하면 16% 안에 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Z값이 이렇게 되죠. 1.6. 그죠? 1.6일 때는 소수점 둘째짜리로 계산했을 때는 1.6일 때는 0.0 몇이래? 0.06 그죠? 0.06 소수점 만약에 1.7이었을 때는 0.05 5% 이내죠? 5% 이내 그죠? 1.7일 때는 Z값이 뭐 1.7 이상시 혹은 여기서는 1.64라고 했는데 이게 상위 5% 이내라는 거 그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뭐 아까 말한 16% 5% 혹은 평균 이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Z값이 1.7, 0, 1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Z값이 1, 0, 1.7. 자, 건강체내 평가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꼭 2016년, 17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Z값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까 정규분포와 표준분포에 대한 얘기였고 그럼 문제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1.8은 표본의 근지구력 평균은 모집단의 상위 5%에 속한다. 맞죠? 아까 그죠? 그럼 다시 뭐 이렇게 따질게요. 그러면 표본의 심폐지구력의 평균은 모집단의 상위 몇 프로? 1.0이 아까 84니까 1 빼기 0.84면 16%. 이제 0.16이니까 표본의 이 심폐지구력의 평균은 모집단의 상위 16%에 속한다. 이런 맞겠죠. 또 여기도 표본의 유연성의 평균은 모집단의 상위 몇 프로? 0.8이니까 상위 한 24, 그죠? 22죠, 22. 1 빼기 0.78 하면 22, 0.22. 한 22%. 표본의 유연성의 평균은 모집단의 상위 22%에 속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뭐 Z값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입이 닳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표본의 심폐지구력은 모집단보다 평균적으로 더 우수하다. 말 그대로 전체 인구의 평균보다 우수하죠? 우수하나요? 자, 봐봐. 딱 봐도 그냥 숫자 노름이야. 이거는 한글 얘기예요. 한글을 해석할 수 있냐 없냐. 표본의 심폐지구력은 여기 540초죠. 모집단은 520초고 평균적으로 더 우수한가요? 1600m를 누가 더 빨리 쳤어? 모집단이 더 빨리 썼죠? 520초가. 그래서 모집단이 더 우수합니다. 틀렸죠? 표본의 유연성은 모집단보다 평균적으로 우수하지 않다. 표본의 유연성 여기 있죠? 13cm. 모집단은 10cm. 누가 더 우수해? 표본이 더 우수하죠. 그래서 표본의 유연성은 모집단보다 평균적으로 우수하다가 되겠고요. 또 표본의 심폐지구력은 유연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 맞나요? 자, 보세요. 표본의 심폐지구력은 모집단보다 더 잘 못 뛰었죠. 540초 오래 걸렸으니까. 근데 잘 못 뛰었어, 모집단보다. 근데 유연성은 모집단보다 표본이 높죠. 그러니까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표본이 높기 때문에 유연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유연성이 심폐지구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 그래서 사실 한글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지만 만약에 이 Z값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꼭 모르시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Z값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있어 달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체육 쪽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모집 인원이 200명인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1000명의 수험생이 응시하였다.
수험생의 점수는 평균이 156점이고 표준 편차는 20점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정말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아까 말했지 대학시험 1000명 중에 200명을 합격시킨다는 거잖아요. 모집 인원이. 그럼 몇 프로? 상위 20%죠. 상위 20%면 여기 0.2를 여기다 딱 써주는 거야. 그죠? 요만큼이 합격한다라는 건데 몇 점이 돼야지만 이 20% 안에 드냐 이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평균이 156점이래. 아까 표준 정규 분포 혹은 정규 분포 표가 있었죠. 다 표준이에요. 여기. 표준 정규 분포는 여기 가운데가 0이고 그랬을 때 156점이 평균이니까 여기다 딱 써주고 그 다음에 0.2인데 여기 보면 0.84 그랬죠. Z값이 0.84 근데 왜 여기다 0.3을 써놨냐면 여기가 이제 이 가운데가 0이라 그랬죠. 이거 다 합하면 1이야. 한마디로. 그럼 여기 반땡하면 0.5 여기 반땡하면 0.5인데 여기가 0.2예요. 그죠? 여기 0.5에서 0.2를 빼면 0.3인 구간이 됩니다. 그 0.3인 구간을 Z값으로 환산하면 0.8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뒷장으로 보면 아까 말했지 0.84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프로? 16%가 되겠죠. 상위 16%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확률 몇 프로를 구하는 거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요 점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 요거 보겠습니다. 원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빼는 거야. 그걸 다시 뭐로 나눠? 표준 분포로 나누죠. 표준 분포. 아까 말했지 표준 편차, 표준 분포가 아니라 표준 편차 20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Z값이 몇 점? 0.84다. 그래서 이게 C를 구해 보니까 156 나누기 16.8 했더니 172.8이더라. 그래서 C 값은 172.8.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000명 중에 200명의 최소 점수는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는 172.8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Z값에 대한 얘기, 그 다음 표준 편차, 표준 정규 분포 혹은 표준 정규 분포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단어들을 꼭 외워주시고 Z값에 대한 이런 부분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 표를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것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틀리지 않는다. 이거는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바로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죠? 자, 근데 이게 지금 2016년도, 17년도에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강체력평가 문제였습니다. 자, 아직도 손내고 인강대님 호구 아더노 대표 김태종이었습니다.